투수와 타자가 다 있어. 그래서 투수와 타자가 다 있고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대. 자, 그러면 여기에서 1번 질문이 있고 2번 질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 두 개가 어떻게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 선수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는데 걔가 왼손 쓰는 선수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이때는 전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디서 한 명을 뽑는 거야? 그치? 선수 전체에서 한 명을 뽑는 거지. 지금 여기 선수 전체의 명수는 어디에 적혀 있어요? 합계. 그쵸, 합계. 오른손 다 합친 거, 왼손 다 합친 거, 걔네들의 합계. 이렇게 생각. 투수 다 한 거, 타자 다 한 거, 이렇게 합친 어차피 27명이지. 27명 중에 왼손을 쓰는 선수를 찾는 거야. 왼손 쓰는 건 우리 어디에 적혀 있어? 왼손. 진짜 왼손. 여기 투수 4명, 타자 7명 합쳐서 11명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했던 사실은 보통의 확률, 우리 아직까지 했던 그런 일반적인 느낌의 확률인데, 자 2번은 얘랑 뭐가 다른지 볼게. 얘는 뭐라 했냐면 투수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고를 때라고 했지. 달라진 거 느껴져요? 아까는 어디서 골랐어? 그냥 선수. 근데 지금은 어디서 골라? 투수 중에서. 그래서 그렇게 고를 때 걔가 왼손 쓰는 선수의 확률을 찾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은 전체 경우의 수가 뭘로 바뀌는 걸까? 그렇지, 투수 중에서. 그럼 투수가 몇 명인데? 12명. 그 중에서 왼손 쓰는, 왼손이 뭐야? 11명? 이렇게 될까? 이거요? 왼손이잖아. 왼손 쫙 했잖아.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뭐야? 얘는 투수 중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투수 중에 왼손잡이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몇 명 되는 거야? 그렇지, 투수 중에 왼손잡이 4명 요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2번처럼 나와 있는 요 표현이 바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의 대표적인 어떤 표현 방법인 거죠. 그래서 뭐가 바뀌냐면 여기도 선수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그래 선생님이 이거 마치 영어처럼, 근데 영어는 요즘 끊어읽기 하냐? 끊어읽기 해 아직도? 그럼 다행이야. 그래서 이렇게 막 끊어읽잖아.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생님이 영어를 잘 못해서 이걸 잘 못 끊어가지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끊는데 여기서는 어디서 끊을 거냐면 뭐뭐 할 때 라고 되면 선생님 끊을 거야. 알겠지? 수학에서도 끊어읽기가 돼야 돼. 그런데 보면 둘 다 뭐뭐 할 때가 있기는 하지, 그치? 근데 위에는 뭐야? 전체에서. 근데 밑에는 뭐야? 그 전체가 축소된 표본 공간에서 일어나는 확률이야, 그치? 그래서 그렇게 된 거, 요게 바로 이제 조건부 확률이어서 어떤 조건이 먼저 선행돼서 깔려 있고 그 상태에서 어떤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찾는 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조건부 확률 문제를 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표를 주잖아. 이거는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고 동그라미 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표를 주면 오히려 조건부 확률은 매우 심플해진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 뭔지는 얘기를 했고, 선생님이 그러면 얘를 뭐 이렇게 기호로, 이론을 좀 얘기를 해줄게. 기호로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면 걔를 표현하는 어떤 표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확률이니까 우리가 제목도 써줄까? 조건부 확률 P, 이게 이제 우리가 확률 시작할 때 얘기한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까 전체 선수가 아니라 뭐였어? 두 번째 거? 투수 중에서 왼손 투수였지, 그치?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어떤 거냐면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냥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 그러면 전체에서 B 사건이 일어나는 걸 찾으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뭘 찾을 거다? A 사건이 먼저 일어났을 때 그를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먼저 일어났다고 해서 꼭 시간차가 있어가지고 먼저 일어나고, 그건 아니야. 그냥 표현이 먼저 일어났다는 표현을 쓰는 건데 어쨌든 선행되는 어떤 조건이 있는 거지. 그래서 뭐야?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걸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쓸 거야. 선생님이 이거 뭐라고 했냐면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가 일어날 확률?
B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 P, B, 바, A. 바라고 읽을 거야, 막대기. 그래서 이렇게 읽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읽을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아까 우리 투수 중에서 왼손 투수 했던 거랑 똑같아. 전체 경우의 수가 옛날에 그냥 선생님이 요런 거 찾으라고 하면 이건 그냥 B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뜻이야, 얘들아. 그럼 이때는 여기가 뭐가 들어갔냐면 그냥 전체 경우의 수가 들어갔지, 그치?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전체 상황, 이거를 표본 공간이라고 집합 기호를 사용했었어. 그래서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중에서 어느 사건이 일어나야 돼? 지금 여기는 B사건. 그러면 B사건이 일어날 그 B사건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근데 위에는 지금 뭐가 바뀐 거야? 아까 전체가 선수 전체가 아니라 투수에서만 얘기를 했지, 그치?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여기도 여기 전체 사건이 축소된 거야. S라고 하는 큰 표본 공간이 아니라 그 중에 투수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는 누구만 봐야 될까? 그렇지.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A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B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썼어. 그럼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이거 지금 없애버렸는데 아까 요거 교재에 있다고 하면 이거 만약에 선생님이 NA분의 MB에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선생님이 투수 12명 중에서 왼손 쓰는 투수 얘기하면서 아까 야 그럼 이거 11이네 뭐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야? 왼손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거 11이었어? 아니야. 얘는 투수 중에서 왼손을 써야 되니까 투수면서 왼손을 쓰는 애가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위에 들어가는 게 B사건의 그 B사건 집합의 저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그냥 B가 아니야. 뭐를 만족하면서? 투수를 만족하면서, 맞아. 왼손.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를 만족하면서 누구? A를 만족하면서 B를 만족하는 그런 걸 찾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선생님이 모든 이렇게 바로 원소의 개수로도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써있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갑자기 이거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만 나누면 안 되겠지. 여기도 해줘야겠지. 그치?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본분수 만들어 원래 약분될 건데 선생님 살려놓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런 표현도 가능한 거야. 여기가 바로 경우의 수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갈 수 있어? 전체 중에 이거 뭐예요? 확률, 그렇지. A의 확률 분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P. 그렇지. A 교 B.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거를 막 공식처럼 외우거든? 근데 이걸 외우면 결국에는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의 A 사건,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의 A하고 B하고 동시에 일어난 사건 이렇게 들어가니까 약분을 하게 돼. 그래서 이런 계산도 해. 아무거나 더 편한 거 그때마다 문제 보고서 사용해 주실 수 있겠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미 아까 선생님이 예시로는 보여주긴 했어. 야, 이거 P, B바 A 그러면 얘는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요렇게 순서.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P, A바 B하고 P, B바 A하고는 같을까 다를까?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그치. 근데 이제 우연히 숫자 값이 같을 수는 있어. 근데 뜻은 전혀 다른 거지, 그치? 얘는 그럼 말로 한번 읽어볼래?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B사건이 일어났을 때 A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얘랑 얘랑은 같을까? 얘랑 얘랑은 같을까? 이건 아까 보여줬지. 이미 안 같다는 거, 그치? 그래서 조건부 확률,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축소돼서 표본 공간이 좀 축소된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교과서 내려가서 가벼운 문제들을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조건부 확률,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러면 P,
B바 A. 알겠지? 먼저 일어나는 게 밑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마치 분수처럼 뒤로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예제 1번을 한번 보자. 자, 예제 1번.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9개의 공이 상자에 들어있다. 근데 이 상자에서 임의로 꺼낸 공에 적힌 수가 홀수일 때 그 수가 10의 약수일 확률을 찾으세요. 자, 그러면 저런 문제를 보면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풀어도 돼요, 선생님. 맞아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저렇게 문제를 만나면 뭘 좀 해줘라 그랬어? 끈어있게 해줘라 그랬어. 어디서 끊어야 돼? 때만 봐? 때자가 2개 있으면 어떡해? 그지? 여기서 끊는다는 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얘를 아까 우리 뭐 P, A바 P, P, B바 A 이렇게 얘기를 해주려면 정해줘야겠다. 어떤 거? 이런 거. 공에 적힌 수가 홀수인 사건을 A라고 해볼까? 그러면 그 수가 10의 약수일 확률. 근데 이게 그 수가 10의 약수일 확률. 그냥 10의 약수일 확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B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지. 그럼 얘는 사건의 확률. 자, 식으로 쓰면 뭐라고 써야 돼? 뭐가 먼저 일어나? A요. 그치, A가 먼저 일어나요. 이게 일어났어. 그 선생님은 여기부터 안 써. 먼저 일어나는 것부터 써. 그래야 안 헷갈린단 말이야. 이렇게 됐을 때 얘의 확률을 찾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제 원소의 개수 찾으면 돼. 자, 여기는 누구의 원소 개수가 먼저 나오는 거야? A 사건의 원소 개수. 그 다음 여기 B는 위에는 그냥 B야? 그럼 그래. 이거 진짜 조심해. 알겠지?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근데 사실 이거 되게 공식이고 되게 마음에 안 와닿거든? 이따 다른 것도 보여줄게.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얘는 홀수가 나올 그 경우의 수를 찾는 거야, 지금. 알겠지? 그럼 홀수가 1부터 9까지 중에 몇가 있어? 1357. 1357. 여기 쓸까? 1357.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치? 그럼 13579 그러면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란 얘기야? 5가지. 근데 그 중에 위에는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얘가 들어와야 되는데, 자, 볼게. 10의 약수인 거를 찾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일단 진짜 10의 약수를 한번 생각해보자. 1부터 9 중에서 10의 약수 누구 있어? 1, 2, 5. 원래는 10이 있어야 되는데 카드가 9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 끝난 거지.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와, 3가지 있네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이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냥 B사건이 아니라 그렇지.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사건이니까 그게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 거죠. 그럼 여기서 교집합을 찾는다는 얘기야. 그럼 동그라미 어디 쳐야 돼? 1하고 5. 그럼 몇 가지가 있는 거야? 2가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써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 아까 선생님이 확률로도 문제 풀 수 있다 그랬어.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지금 구슬이 몇 개야? 공이 몇 개야? 9개. 근데 그 중에 A 홀수가 적힌 구슬은 몇 가지였어? 5가지. 이렇게. 그럼 여기 위에도 마찬가지야. 전체가 몇 개야? 9개 공이야. 근데 홀수면서 10의 약수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야? 2가지. 아니 선생님 C컷 답을 써놓고 더 길게 가다 다시 약분할 건가 보네. 지금은 보여주는 거지. 확률로도 풀 수 있다. 왜? 어떨 때는 문제에서 확률이 딱 눈에 보이고 주면 그냥 확률 쓰고 가도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꼭 이렇게 경우의 수로 예쁘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도 어쨌든 이 5분의 2 거는 똑같죠. 자,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면 좋은데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풀면 좋은데 항상 이렇게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어떤 사건을 A라고 지칭하고 어떤 사건을 B라고 지칭할지를 명확하게 여러분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꼭 서술형 풀 때 말고도 내가 혼자 문제 풀 때도 뭐가 A고 뭐가 B인지를 지칭을 해줘야 돼요. 알겠지? 근데 이거 하다 보면 말이 되게 길어질 때가 있고 A, B를 쓰면 오히려 헷갈릴 때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짓을 하냐면 요런 짓을 가끔 해. 자, 우리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 자, 어떤 거 선행 사건이 뭐야? 먼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홀수.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야? 10의 약수.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지금 뭘 생각한 거냐면 뭘 A로 하고 뭘 B로 할지 생각해버린 거지, 그치? 그치만 이 정도는 우리가 익스큐즈가 된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쓰면 오히려 더 명확할 때가 많아. 뒤에 이제 곱셈 정리 배우고 복잡한 거 나올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아예 까놓고 써요. 자, 그럼 얘는 식으로 쓰면 이 밑에 누가 들어오는 거야? 그치. 홀수일 확률. 아니면 뭐 홀수인 뭐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쓸 수 있고, 위에는 그럼 누구 써야 돼? 그렇지. 10의 약수이면서 홀수. 그거 뭐라고 쓰는 거야? 10의 약수. 그 다음에 교집합 홀수.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알겠지? 이렇게 쓰면 복잡한 문제일 때는 조금 걱정이 덜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알겠죠? 저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필요하면 충분히 그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1번은 숙제예요. 해보세요. 여기 어렵지 않죠? 주사위 던져서 약수 찾는데 그 수가 소수임.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다? 문제 2번처럼 조건부 확률 문제인데 선생님이 굳이 귀찮게 표를 그려줬다? 왕땡큐다. 알겠지? 진짜 매우 땡큐한 일이다. 네, 그래서 한번 보자. 얘는요 32명. 자, 이 말이 긴 거는 이걸 그냥 설명해 주는 중인 거야. 알겠지? 자, 여기 보니까 그냥 이것만 봐도 알겠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생활복. 자, 남학생 여학생이 있고 찬성 반대 있는 거야. 생활복 찬성 반대 이렇게 있는 거지. 남자 여자 구분돼서 이렇게 있어. 자, 내가 이제 진짜 본격적인 문제 어디서 시작이야? 여기서 시작이야. 이 학급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찬성한 학생일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찾는 거야. 그럼 어디서 끊어야 돼? 네. 그치. 선생님이 중요한 건 떼지만 그 앞에 말이 더 중요해. 찬성한 학생일 때 걔가 여학생. 그러면 여기 그냥 보여요. 바로 이런 거 그냥 눈으로 진짜 풀어야 되는 거야. 찬성한 학생일 때, 자, 찬성 어디 있어요? 여기 요 라인. 몇 명이야? 21명. 근데 거기서 어떤 학생? 여학생. 와, 선생님 여학생 15명. 안 돼요. 어떤 여학생 데리고 오셔야 돼요? 찬성 한 여학생 데리고 오셔야 돼요. 걔는 어디 있어? 여기. 끝이야 이거.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주면 굉장히 간단한 되게 진짜 기본 문제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조건부 확률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근데 선생님이 선행 사건, 조건이 뭐냐,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말로 시간차가 나야 되는 건 아니야. 알겠지? 그냥 전제된 거면 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하냐? 네, 이게 어려워요. 그 다음 거.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 어려워집니다. 뭐가 나오냐면 곱셈 정리라는 게 나옵니다. 곱셈 정리. 자, 볼게요.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 오늘 같은 날이 올 줄은 알았는데 여러분이 더 힘들어하는군요. 자,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좀 깨워주세요. 야, 어제 야무지게 잘 갔다 와가지고 너네 지금 2학년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하고 오늘 오후에 또 지금 과학축전 가는 일 엄청 많지? 그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2교시가 우리 수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야? 아니지? 결핵검사 하느라 2교시 수업 안 하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얘들아? 화요일은 3학년 모의고사여서 수업이 또 막 이렇게 시간이 좀 바뀌지? 너네는 내가 시험 보는 거 아니지만 괜히 수업 시간이 막 조금씩 바뀌고 그러면 괜히 막 달라나게 해가지고 막 또 집중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여러분 수요일에 또 뭐가 있어요? 안전체험 그거 하러 가요. 그 오후에 가지? 맞아요. 1교시 하고 1교시 하고 가? 오후가 아니었어? 3교시 하고 저희 그래서 밥을 좀 빨리 먹어요. 11시인가 거기서 먹는 게 있어요. 거기 가서 나 수업 1시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수요일에 또 빠지지 그러면? 와 미쳤다. 너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빠지는 날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냥 직장인들은 11월 달에 쉬는 날이 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슬퍼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은 며칠 쉬어요. 언제 쉬어요? 네, 수능 전날, 수능 날, 수능 다음 날 그렇게 하면서 주말 붙어서 5일이야. 우와. 좋아한다고? 잠이 확 깬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했어야 돼? 그래가지고 연휴가 너무 길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공부 너네 오늘 오래간만에 연필 잡아봤어. 너 연필 좀 한번 잡아봐. 지웅이. 가볍더라고.
연필 여기 굳은 살 다 풀려가지고 잡았는데 글씨체 이상하고 그러지 않았어? 진짜 반성해야 돼. 연휴 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와서 그렇게 된 거야. 진짜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게 생겼어. 그러다가 또 수행평가 우리는 이제 한 번 했지만 또 다른 과목 수행평가 아직 되게 많이 남았고 또 미리 땡겨서 하시는 분들은 세특 쓴다고 또 미리 막 땡겨서 바쁘실 거고 그리고 뭐 해야 돼 여러분 12월에 시험 봐야 돼요. 11월 9일 그러고서 이제 학년만 세특 쓰느라 그냥 갔어. 이미 끝났어 올해가. 진짜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중간고사 되게 막 여유있게 잘 받았어? 기말고사 조금 막 이렇게 발라도 돼? 아닐걸? 그런 친구 별로 몇 명 없을 것 같은데? 그지? 그리고 그런 친구는 또 그런 친구대로 안 놓치려고 안 밀리려고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그지? 여러분 정신 차리고 시간이 없어 시간 차려. 자 확률의 곱셈 정리 뭐 얘기할 거냐면 방금 우리가 이제 얘가 약간 식플레이를 해야 돼.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확률 이렇게 썼지. 예. 그럼 우리가 이거를 확률로 표현을 해. 확률로 표현한 이유가 이제 이런 데야. 자 확률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 뭐 분해? A 지금 뭐가 먼저 일어나는 거야? A요. 그렇지.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와야 돼? A가 들어오는 거지. 예. 위에 누가 들어와? A A 교비가 들어가. 이렇게. 근데 우리가 요 B바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 이거 말고 그 옆에서 이것도 한번 해보자. P A 바 B. 이거는 여러분 말로 표현해 보세요. 어떤 거예요?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얘기하는 거지. 얘도 식으로 한번 써볼까? 그럼 어떻게 돼? 확률식. 그렇지. PB분의 P A급이 이렇게 쓸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서 주어를 바꾸고 싶어. P A 교 B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P A 그렇죠. P A 곱하기 P B바 A 요거 가. 그런데 여러분은 보여요. 뭐가? 저쪽에도 A급이가 있지. 그럼 어떻게 해도 되는 거야? P B에다가 P 여기가 순서가 바뀌는 거지. A바 B로 이렇게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밑에 들어갈 게 이렇게 약분 되게끔 그 식이 지금 뒤에 따라 붙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 쓴 얘가 바로 곱셈 정리예요. 왜 앞에서 덧셈 정리 있고 그지? 곱셈 정리 없었잖아. 그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곱셈 정리.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 둘의 교집합의 어떤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고 거기다가 얘를 또 곱해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게 식으로는 이렇게 전개가 돼요. 문제 풀 때는 이게 하나도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자,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풀어보러 갈게요. 자,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교과서를 보고 교과서 문제가 그래도 좀 기본 문제들이 많으니까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줄어. 자, 보십시다. 저 식 하는 것도 식플레이 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뭐 하러 갈 거냐면 문제로 얘를 볼 건데 한 판에다 써놓을 걸 그랬나? 볼 건데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읽어볼게요. 상자 안에 아몬드 초콜릿 10개, 호두 초콜릿 6개. 민수하고 선미가 차례대로 초콜릿을 임의로 한 개씩 꺼내는데 두 사람 모두 호두 초콜릿 꼴을 확률을 고르시오. 꺼낸 초콜릿은 넣지 않는다. 자, 문제 읽었더니 중간에 때가 한번 나오긴 하죠, 그죠? 그래서 한번 끊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때 때문에 끊는 게 아니라 앞에를 봐야지. 자,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호두 초콜릿 꺼낼 확률이야? 차례대로 그렇지. 누가? 민수, 선미가 차례대로 할 때 두 사람이 모두 호두 고를 확률이야. 자, 얘는 이거를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여기 지금 왼쪽 판에 있잖아. 이 곱셈 정리 이것처럼 이렇게 식을 써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오히려 훨씬 난감한 거예요. 그냥 바로 문제로 다가가서 갑시다. 어떻게 돼요? 두 사람 모두 다 호두를 골라야 되지. 자, 근데 차례대로 고르고 있지, 그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처음에 민수가 고르겠지. 그 다음 누가 골라? 선미가 고르겠지. 자, 보세요. 민수가 고를 때는 지금 이 초콜릿 봉투가 새 거야? 아니면 누가 손 탔어? 새거. 네.
미리 와가지고 누가 훔쳐가지 않는 이상 새거 지금 처음에 민수가 지금 손 넣어서 빵 뽑는 거지. 자 그럼 봐요. 이 초콜릿 지금 총 몇 개 들어있는 봉투예요? 16개예요. 그럼 이게 전체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중에 민수가 이제 뽑을 거잖아, 그지? 민수가 뽑을 건데 내가 지금 원하는 상황이 어떤 초콜릿 뽑을? 호두 초콜릿 호두 뽑을 거야. 그럼 지금 16개 중에 호두 몇 개였어? 6개. 6개였어. 이렇게. 민수 때까지는 별일이 없었어. 이렇게. 자, 근데 그 다음에 이 민수가 한번 꺼내고 난 이 자리에서 이제 누가 뽑을 거야? 선미가 뽑을 거야. 예. 그럼 봐봐요, 여러분. 선미가 손을 집어넣는 시점에는 지금 호두가 몇 개가 돼버렸어? 5개. 그렇지. 아니, 호두가 몇 개냐 물어봤구나. 초콜릿이 몇 개가 됐어? 15. 이거 15개. 그리고 호두는 또 몇 개가 됐어? 5개. 5개가 된 거죠. 그런데 금방 얘기했지만 민수도 이렇게 잘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는 선미도 잘 뽑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야. 결국 얘네 어떻게 연결해서 계산해?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게 곱셈비입니다. 지금 곱셈비는 이용한 문제 풀이에요. 근데 식으로 안 쓰지, 그치? 얘는 바로 이렇게 넘어오는 게 나아. 자, 그래서 얘 계산하면 뭐 다 나오겠죠? 그 계산 네가 하세요.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자, 얘는 연습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 밑에 누구? 탁구공. 흰색 탁구공 8개. 그 다음에 주황색 탁구공 4개. 근데 탁구공을 임의로 한 번씩 2번 꺼낼 때 흰색 탁구공, 주황색 탁구공 순서대로 뽑을 확률을 찾아라. 한 번 꺼내면 넣지 않는다. 자, 선생님 어디서 끊는다? 네요. 네요. 네, 어떤 때예요 지금? 한 개씩. 한 개씩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손 집어서 2개 와! 하고 뽑는 게 아니라 하나 뽑고 그 다음 뽑고. 사실 이거 손을 2번 넣어서 그렇지 아까 민수 뽑고 선미 뽑고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지금 탁구공 원래 총 몇 개로 시작해요? 12개. 네, 그래서 퍼스트, 세컨드 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면 선생님 되게 고급지게 하면 써봤어요. 잘 안 쓰는 표현.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탁구공 몇 개였어? 12개. 그럼 첫 번째에서 근데 이게 원하는 게 달라. 아까는 둘 다 호두 뽑는 거지, 그치? 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뽑아? 흰, 주, 이 순서로 뽑아야 돼. 그러면 첫 번째는 흰을 뽑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흰색 몇 개? 8개. 요렇게. 자, 두 번째 때 손 집어넣었을 때 이제 뭐가 바뀌었을 것 같아, 얘들아? 전체 개수. 전체 개수가 일단 하나 줄었어. 몇 개? 12개. 자, 그 다음에 아까는 호두를 뽑으니까 밑에도 하나가 깎였죠. 옆에 있네. 그지? 근데 이번에 여기서는 누구 뽑아야 돼? 주황색 뽑아야 돼. 주황색 몇 개예요? 4개. 네. 주황색 4개 누가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한 번. 여기 몇 개?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흰색 뽑고 그 다음 동시에 주황색 뽑는 거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렇죠. 곱하기로 연결하면 끝나는 거죠. 돼요? 네. 선생님이 지금 내 하도 졸려해서 얼어 죽으라고 춥게 만들었더니 큰일 났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게 지금 곱셈 정리인데, 자, 이 문제의 난이도가 확 높아지는 버전이 예제 3번입니다. 아하. 네, 요겁니다. 퍼센트가 나. 자, 지금 좋은 지적이었어. 아주 좋은 생각이야. 어떤 생각? 뭔 퍼센트가 다 나오는지 그랬지? 그지? 저 퍼센트가 여러분 확률의 표현이에요. 진짜? 봐봐. 공장에서 40%, A 공장에서 40%, B 공장에서 60%래. 그럼 전체가 몇 퍼야? 100%. 100%. 그럼 여기는 60, 아니 40. 여기는 60. 100분의 40. 100분의 60. 이게 확률이야, 얘들아. 퍼센트를 주는 게 뭔 퍼센트? 확률을 주는 거야. 그래서 퍼센트를 주면 이제 우리가 저 퍼센트를 식에다가 넣을 수 있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숫자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식에다가 60% 곱하기 얼마 이렇게 써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 퍼 나오면 항상 어떻게 바꿔? 100분의 60, 100분의 40 이렇게 바꿔주잖아, 그지? 숫자 값으로. 그리고 하면 식에 나왔잖아.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얘는 이거 난이도 확 높아졌어. 볼게. 같은 부품을 A에서 40, B에서 60. 두 공장에서 생산된 부품의 분량률은 각각 1%, 2%야.
그럼 앞에서부터 1%는 누구 거야? 누구네 분량? A 공장, A 공장 분량. 2%는 B 공장, B 공장 분량. 근데 이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다음일 것이. 자, 실제 이 문제를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면 1번, 2번 나눠서 안 내요. 그냥 뭐 내요? 2번 내면 그냥 여러분 다 푸시면 돼요. 알겠지? 2번을 풀려면 1번이 돼야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볼게. 바로 가게 보여줄게. 이거. 택한 부품이 불량품일 때, 자, 여기서 한번 끄고 가야겠지? 예, 그 부품이 A 공장에서 생산됐을 확률이야. 자, 선생님이 미리 해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이거 어차피 예제잖아. 그 밑에 이게 살짝 한번 봐봐.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어떤 사건이 A인지 정하고 어떤 사건이 B인지 정하고 그 다음에 불량이라는 표현을 E라고 해서 에러니까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집합기호를 다 만들어준 다음에 문제를 풀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혼자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도 이렇게 푸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해설지 볼 때 제일 난감한 게 이렇게 해설되어 있을 때.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조금 여러분이 훨씬 간단해지냐? 봐. 조건부 확률 문제잖아. 그러면 자, 어떤 사건이 지금 일어났을 때야? 불량, 불량이 일어났을 때야. 예, 근데 불량이 일어났을 때 무슨 불량? A A 공장, 공장의 불량의 확률이야. 예, 이렇게 쓸 수 있어. A라고 쓰면 그래? A 공장이라고 써줄까?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되게 당연하게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겠죠? 자, 밑에 누가 들어야 돼? 불량, 불량을 하고. 근데 위에는 뭐가 있는 거야? 불량, 위에는 뭐가 있는 거야? 불량, A 공장 불량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럼 또 평범해. 앞에서 한 거랑 비슷할 것 같아. 자, 그런데 어디가 함정이냐면 여기죠. 이 불량이라고 하는 요거 있잖아. 여기 비추치면 번분수 같이 보여서 얘 있죠, 얘. 지금 불량이 일어난 확률을 찾아야 되죠. 예, 불량이 어디에서 일어나더라? 이 말이 웃긴가? A 공장, A 공장에서도 불량이 날 수 있고 또 어디에서도 날 수 있어요? B 공장에서도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A 공장 불량. 당연히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교집합기호 써줘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여기서만 불량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 어디서도 일어나. 비공장.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들아. 비공장 불량. 이해 가요? 선생님 나중에 가면 이제 무슨 짓도 아니면 이런 P나 뭐 교집합 기호도 다 빼버려요, 그냥. 한글 그 뼈다귀만 남겨놓고 막 풀어버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B, 여기는 이제 뭐 건들 거 없잖아. A 공장 불량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어머 선생님 똑같아. 약분. 자, 돼야 안 돼? 아, 이거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네, 그거 아니야. 그러면 풀고 났을 때 자, 그럼 선생님 이거 똑같은 거 있는 게 맞아요? 네, 맞아요. 똑같은 게 있으면 잘하고 있다는 뜻이야, 여러분. 알겠지? 아, 난 안 틀렸고. 하시면 돼요. 이쪽이 똑같은, 이쪽이 똑같은, 똑같을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갑시다. 자, 어떻게 돼요? 나는 분량 전체를 찾을 거예요. 자, 분량 계산을 할 건데, 자, 여기는 A 공장의 분량이죠.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야? 일단 A 공장에서 물건을 찾아야 거기서 분량을 찾는 거지, 그치? 자, A 공장은 전체에서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40%. 그럼 선생님이 이거 문제 풀 때 100분의 40이라고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해도 돼요? 네, 0.4 쓰셔도 돼요. 자, 여기서는 확률할 때 소수점 써도 돼요. 나쁘지 않아요. 계산이 간단할 수도 있어요. 100분의 40 굉장히 쓰셔도 돼요. 매우 쓰셔도 돼요. 알겠지? 뭐든지. 그 대신 분수랑 소수랑 섞으면 내 손해야. 그건 하지 마. 자, 그러면 비공장 60%는 뭐라고 하겠어? 0.6. 자, 불량률 1%는 뭐라고 하겠어? 여기는 2%는? 네, 요렇게 해요. 자, 그럼 봐. A 공장의 분량 찾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A 공장. 일단 A 공장이 선택돼야 돼. 그러니까 그게 얼마야? 0.4. 근데 A 공장에서 분량이 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냥 분량 전체가 아니야. A 공장에서 분량. 그게 몇 %였어? 0.01. 1%였어.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해야 돼? 곱해진 게 얘인 거야. 요 부분 때문에 아까 곱셈 정리를 먼저 배운 거야, 지금 이런 거 해결하려고.
자, 더하기. 이제 뭐 찾아야 돼? 비공장 분량. 자, B 선택해. B의 B 누군데? 0.0. 거기에서 분량. 비공장의 분량표 얼마? 0.0. 위에는 A 공장의 분량이죠. A 공장 누구예요? 0.4. A 공장의 분량 아까 얼마였어요? 0.01. 0.1. 그리고 어떻게 되죠? 곱해요. 선생님 똑같아요. 잘한 거라니까? 잘했어. 알겠지? 네. 그리고 약분만 제발 하지 마. 네. 내가 봐서 그래 그런 애들. 아,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언니 어떻게 하면 돼요? 쫙 계산해주면 돼요. 네. 이럴 때는 분자 분모에다가 예를 들어서 공 3개짜리 1000 곱해주면 좀 예뻐지겠죠, 그쵸? 네. 그렇게 계산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지막에 본 예제 3번이 난이도가 확 높아지는 편에 속해요. 어떤 교과서 출판은 이 문제 아예 빠진 데도 있어요. 이거 난이도 있어요. 그래서 꼼꼼히 잘 봐주시고 다음 시간에 문제 4번 풀 거예요. 표시 좀 해주세요. 네. 네, 고생했어요.